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교육학 예상문제 중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서 무엇이 나올지 한번 유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내용 중 일부를 한번 들고 들어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밑줄 이제 그어 놓은 거고, 빨간색 글씨는 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15 개정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본 강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굳이 왜 들고 들어왔냐고 한다면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파트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한번 들고 와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브루너의 발견학습은 이 15개정 교육과정을 이루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교수학습 방법 중 일부입니다. 일단 함께 읽어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발견학습과 같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지식의 구조라는 말 혹은 핵심 지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면 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해서 학습의 질을 개선할 것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게 핵심 목표예요. 쓸데없는 것들은 제껴내고 필요한 것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의 어떤 개념과 원리를 적정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식의 구조라는 거죠. 지식의 구조. 방대한 양의 교과 지식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교과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의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재구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식의 구조를 학습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2개였어요. 15개정 교육과정 포인트는 학습량의 적정화랑 개별화 학습이에요. 이 2개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부여할까? 개별화 학습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지식의 원리를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식의 깊이 있는 단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지식의 핵심 개념, 원리와 지식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이렇게 브루너의 발견학습, 혹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 혹은 오스벨의 유임학습도 해당되긴 합니다. 하지만 브루너의 발견학습이 나올 확률이 전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발견학습이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이미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출제된 바가 있고,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출제됐을 때 명확히 뭘 써라고 하는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수학습 방법 파트에서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브루너의 발견학습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제가 언급드린 거는 15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단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과정 총론을 들고 들어가신 건 분명하실 겁니다. 들고 들어가셔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안에서 찾아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실 텐데,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이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왜냐면 2015학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백워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백워드. 근데 백워드가 이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정말 유의미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또 출제가 되었고, 16년도 기출문제는 경험중심 교육과정 출제되었고, 17년도에는 타일러, 그다음 18년도에는 문제중심 학습 PBL, 그 다음에 19년도에서는 리커트 척도 이런 게 출제되었죠. 다 리커트 척도가 정말 진짜 핵심적인데, 리커트 척도는 아예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문제중심 학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한 문제 정도는 유사하게 안 나온 적도 있지만, 이렇게 리커트 척도, 그다음 타일러, 문제중심 학습, 경험중심 교육과정, 백워드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개정교육과정을 읽다 보면 안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요소,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온 요소에 핵심을 둔다면 전 브루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 밑에는 뭐냐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 파악하여 일반화나 원리를 구성하고 그것을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심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죠.
지식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단순히 암기하고 회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자기가 아는 걸 바탕으로 유연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사고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강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일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제 뽑혀 나오게 된 거죠. 뽑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됐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초록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은 출제된 부분들, 그리고 파란색 글씨는 제 기준하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수 설계 3대 변인이나 뭐 학습 과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될 거라고 이번에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에디 모형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상반기 출시에 출제가 되었었고, 켈러 나왔었고, 켈러 ARCS 중에서 정확히 뭐가 나왔었냐면 A 부분 중에서 다양성 전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RCS 중에서 A 부분은 주의 집중인데, 주의 집중 안에도 세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각적 주의항기, 탕구적 주의항기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양성을 쓰라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켈러 안에서 극히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켈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센이 나왔었고, 이 조나센은 이런 부분은 다시 나오기가 매우 힘들죠. 뚜렷하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 중심 학습도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뚜렷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수업, 협동학습에서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들 이런 것들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고,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어떠한 부분들이 순위로 핵심적으로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뭐가 나올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예를 들면 학습 과제 분석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나올 거냐, 뭐 스키너 프로그램 학습은 또 어떤 부분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